여러분, 혹시 책 한 권 때문에 작가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하고 10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작품은요,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자체를 뒤흔든 하나의 거대한 사건, 바로 조종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나오자마자 그냥 위험한 책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역으로 취급받았던 거예요. 작가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책은 금서가 될 뻔했죠. 도대체 뭘 담고 있었길래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소설 한 편을 두려워했을까요? 이건 작가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작가는 그냥 소설가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허구를 쓰는 고통이 아니라 외면당한 진실을 기록해야만 한다는 그 사명감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죠. 자, 그럼 소설이 파고든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에서는요, 말 그대로 스스로와 전쟁을 벌여야만 했던 한 나라의 비극, 그 참혹했던 폭력과 분열의 시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48년부터 1953년까지 딱 5년이에요. 근데 이 5년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시간 중 하나죠. 아시다시피 이념 때문에 한 민족이 둘러 갈라지고 바로 어제까지 이웃이던 사람들이, 심지어 형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눴던 바로 그 비극의 한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소설을 딱 펼치면 첫 장면부터 독자들을 바로 이 여순 사건의 한복판으로 데려가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그냥 바로 국가가 해방구라고 부르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지역, 그 전쟁터 속으로 훅 던져버리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수십 년 동안 공식적인 역사는 아주 간단했어요.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다 빨갱이다,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있었던 지독한 가난이나 불평등 같은 문제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그냥 싹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왜곡해버린 역사는 결국 고마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바로 이때 한 작가가 펜을 들고 나선 겁니다. 이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문학으로 역사를 증언하겠다는 정말 위험천만한 임무를 스스로 떠맡게 된 거죠. 작가를 움직이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980년 광주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끔찍한 비극이 눈앞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작가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 이건 죄를 짓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6,500. 이게 뭐냐면 바로 원고지 매수예요. 16,500장.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서 한 작가가 쏟아부은 그 집념의 무게가 이 숫자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10년. 1980년대 내내 이 소설에만 매달린 거예요. 특히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군사정권 시절이라 빨치안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잡혀가던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작가는 목숨 걸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아남은 분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직접 받아 적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비극을 작가는 과연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그는 나라 전체의 분열이라는 이 큰 이야기를요, 벌교라는 작은 동네의 한 가족, 특히 두 형제의 갈등이라는 틀 안에 아주 응축해서 담아냈습니다. 먼저 형, 염상진, 아주 똑똑하고 이 사회의 잘못된 점들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빨치산 지도자예요. 반면에 동생 염상군은 좀 다릅니다. 이념보다는 형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 그리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움직이는, 말하자면 반공주의의 행동대장이죠. 이념은 완전히 정반대지만 결국 한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살아내야 했던 형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극단적인 형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지식인 김범우입니다. 그는 이념이 아니라 좌와 우 그 어느 쪽도 아닌 좀 더 인간적인 길은 없을까 하고 계속해서 길을 찾는 인물인데요. 어쩌면 당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태백산맥은 그냥 잘 쓴 소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건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인 사건이었죠. 군부 독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던 그 시절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놓았습니다.
소설이 미친 영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첫째,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공식 역사의 정면으로 도전했고요. 둘째,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때까지 정부가 쓰던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말 대신 여순 사건이라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를 대중적으로 쓰이게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기억을 다시 쓰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7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이 소설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한 어르신의 이 대사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한 사람들 덜이 새로 채워지자면 또 울매나 긴 세월이 흘러야 하는겨? 세월이란 것이 그냥 무심어덜 않는 법인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역사적인 상처라는 건 한 세대만에 절대 아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온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가 한 나라의 기억 전체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건 문학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역사를 뒤흔들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